지금 중국이 한국을 친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8년 만에 국빈 방문, 최고 수준의 의전, 그리고 시진핑과의 셀카까지. 이 장면들 단순한 외교 이벤트일까요? 오늘은 한중 관계가 어디까지 복원됐는지, 그리고 왜 지금 중국이 한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환영식을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담아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대단한 의전입니다. 예. 극진한 대우를 받은 건 맞죠? 최고의 의전입니다. 최고의 의전. 오. 저는 그때 1917년에 가봤잖아요, 저기를. 1900. 이게 아니 2017년에. 1917년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2017년에 타임머신 타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잖아요, 그때. 네네네. 아, 그랬죠. 그때 제가 수행을 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그 다음에 지금 8년 만에 처음 국빈 방문. 예, 그렇습니다. 그때 비하면 너무 분위기가 아, 그래요? 너무 그때는 좀 썰렁했거든요. 아, 썰렁했어요. 사실 그때 사드 배치로 아주 분위기 안 좋을 때 때가 있잖아요. 그 얼음 같은 분위기를 깨보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신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막 혼밥 소동도 나고 홀대도 네, 있었고 홀대 논란이 왕이 있었고.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두들겼다고 뭐 말이 있고 그래서 나도 그냥 시진핑 주석 팔꿈치를 두들겨줬어요. 악수할 때. 아 그거 왜 보도가 안 됐습니까? 그래요? 보도가 MBC에 됐어요. 아 됐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나중에 나한테 아니 송의원 왜 시진핑 몸을 만졌냐는 거지. 이거요? 네. 내가 팔꿈치를 좀 두들겨줬거든요. 아 두들기는 모습 나오네요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대표님. 그래서 내가 왕이한테 나중에 리셉션 장소에서 기분 나빴냐니까 아니 기분 안 나빴나 친밀감의 표시라고. 그때 뭔가 진짜 좀 경색 국면이었기 때문에 네. 좀 풀기 위해서. 아니 하도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등 두들겨 가지고 결례라고 우리 막 보수 언론들이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반박으로 이 친밀감의 표시다고 한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근데 그때 비하면 이번에는 진짜 완전한 환대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정상회담 가운데 일부 장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短短2个月，我们2次见面，实现互访，这体现了双方对中韩关系的高度重视。作为朋友和邻居，中韩应该多互动、常来往、勤沟通，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경주에서의 정상회담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주석님의 초청으로 이렇게 빠르게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돼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주석님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네.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주목하는 대목이 있으십니까? 중국인을 사귈 때 이제 우리 관계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섰다. 이럴 때 중국인들이 표현하는 게 펑이어라고 해요. 펑이요? 예, 친구. 친구. 예, 너는 나의 친구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펑유 나왔어요 이번에? 예, 친구라고 했거든요. 펑유.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양 정상 간에는 친구라고 여길 만큼 관계가
밀접해졌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네. 그 어전부터 여기까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어전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친구로서 혹은 자기가 중국한테 중요한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한중 관계의 복원의 원년 이게 정확히 구현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원은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복원될 수도 있었고 사드 사태 이전은까지도 갈 수도 있었는데 어디까지 복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뢰관계에 있어서 사드 사태 이전까지로 복원되었다고 봅니다. 사드 전 단계 복원 네네네. 이미 완료됐다. 이제부터 실무적인 일들은 이제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정치가 경제를 압도해 버리거든요. 네. 정치 관계에서 둘 사이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면 경제 관계는 그다음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왜 구체적으로 얻은 게 없는 그거는 바보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얘기고. 있지만 예. 이 정도의 어전과 이 정도의 표현 방식이라면 정치는 완전히 해병되었고 이제는 서로 대처대자표를 맞춰가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과장이 아닌 게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 장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셀카 장면. 아, 네네. 이 장면을 보면 야 진짜 관계가 이제 돈독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응축적으로 한 장면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시죠. 샤오미야 저게. 샤오미. 진짜 이거는 화기애애하다.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 아유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포커페이스잖아요. 네, 근데 웃더라고요. 웃고 펑리한 여사도 웃고 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막 구체인 거 없더라도 외판원이 뭐 팔로 갔을 때 막 자기 상품 설명한 것보다 그분과의 관계만 풀면 나갈 때 뭐 팔로 왔냐고 서줍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일단은 우리 마음이 풀려. 완전히 망가쳐놓은 이 윤석열 때의 이거를 완전히 이제 복원시켰다. 예. 이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든 게 너무 큰 성과고 네. 이번 또 기업인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MOU들이 많이 체결돼서 예. 됐으면 좋겠는데 단지 저는 한한령은 완벽하게 해제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 왜요? 부분적으로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하나는 자국의 문화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강력한 내부의 반발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내의 문화, 예, 영화 예. 산업 있는 사람들이 한국과 경쟁이 안 되니까 아 그래요. 우리가 스크린 쿼터 주장한 것과 유사한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컨텐츠 내용이 우리는 자유적이잖아요. 약간 반항적이고 이 뭔가 체제 위협을 중국의 느끼는구나. 그렇죠. 중국의 어떤 검열에 통과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완벽하게는 해제 안 될 텐데 일부는 이제 부분적으로 되기 시작하겠죠. 저희가 거기에 우리가 잘 맞춰서 활용해서 시장을 넓혀가야죠. 저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한한령 해제를 다들 이제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맞아요. 송영길 대표님은 내부적인 사정상 이게 바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부는 풀릴 텐데 예. 전면적으로 우리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우리- 어떻게 보세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아니길 제가 바라지만. 계속 이 말을 해왔었는데 중국은 한한령 자체를 부정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렇긴 하죠. 국가가 존재하지 대놓고 않는다. 한한령을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중국은 훨씬 더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원래 아젠다도 어떻게 들고 갔어야 됐냐면 한한령 해제를 상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뭔가를 해달라고 했어야 됐어요.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우리라기보다는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한국의 문화를 수입할 수 있는 사인을 줘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어떤 조치들을 하면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한중 가요제를 다시 복원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뭐 조그만 규모이지만 한국
K-팝을 공연을 허락해 준다. 네네. 한국 연예인을 거기에 연예인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해준다든지 네. 이런 작은 장치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의 사인으로 읽고 그 다음부터는 한한령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구애 없이 뭔가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방중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뭔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런데다가 중국으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준비해서 요구했다면 검토해 볼 텐데 큰 덩어리로 뭉치면 이거는 다시 점진적으로 해보자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FTA 2.0에서 금융이나 서비스업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문화 교류는 들어가 포함되어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이 문제가 온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해빙되었기 때문에 네. 이건 시기의 문제이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건 해결돼 나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절실하게 요구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왜 한국이 절실하냐면 일단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이 세계적인 공급망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쪽에 쓰느냐가 사실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AI 시대에 메모리 칩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산업 영향이라는 것은 막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본과의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차 대전 때 항일 투쟁의 그 경험을 되살리려고 시 주석도 노력하고 네. 이번에 우리 임시정부 청사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도 그렇고 네. 그거를 많이 중국 언론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항일 투쟁의 공동 연대의 이 경험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가 됐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은 지금 고마운 발언인 거죠. 중국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또 관심을 갖는 게 한한령 해제와 함께 서해 구조물 문제거든요. 맞아요. 서해 구조물 좀 아시나요? 예, 중국이 그 뭐 협의 없이 서해 쪽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구조물 같은 거 설치해서 뭐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잘 모릅니다. 아 맞아. 네. 그 한국하고 중국이 서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경계가 없나 봐. 네. 중국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서로 경계가 없나 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 중국이 어업 활동을 서로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놨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는 자기 마음대로 막 뭐 이상한 구조물 같은 거 설치하면 안 되거든. 네. 거기 어디냐면 쥐도 좀 잠깐 저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이 양식장 구조물을 저기다가 설치를 했어. 요런 거를. 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우리가 좀 탐사라도 해보려고 가까이 가면 못 오게 하고. 이게 아주 골칫덩어리였거든요. 네. 요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선 저걸 어업 구조물이라고 중국은 계속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것을 한국이 이만큼 강하게 저거 철수해달라고 하면 실제 어업 구조물이라면 철수했겠죠. 고기 몇 마리 더 잡으려고 한국한테 이렇게 반발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철수를 했을 텐데 저걸 안 하는 걸 보면 왜 저러는 결국은 저것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근데 이제 왜 저런 구조물이 생기는지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해결책이 나오는데요. 네네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중국하고 해상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확정하는 것을 회의를 시작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건 좋은 합의가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번에 이야기 안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왜 저기에 저런 시설을 무리해서 설치하려고 하느냐 하면 네. 제1도련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요? 제1도련선. 그러니까 이 해상 경계선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가상의 해상 경계선은 있었어요. 대만 해협에 제1도련선이라고 섬과 섬을 잇는 연결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의했냐면 중국은 그 바깥으로 못 나오고 태평양 쪽으로 나오지 않고 미국이나 한국, 일본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고 네. 그게 비교적 잘 지켜왔어요. 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어요. 아, 해체돼 버렸어 사실상. 미국 군함도 대만 해협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중국도 그 선을 넘어서 태평양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국은 소위 명목적으로는 한중일 삼각 군사 훈련에 대비한 뭔가를 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저 문제는 간단히 그냥 철수하라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양국이 협의하에서 정확하게 국경 그 해상 경계선을 걷는 것을 합의를 해 나가자라는 그 합의가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동안에 그 서해 해상 경계선 합의가 안 된 거는 중국의 반대로 안 됐던 거예요? 아니면 반대가 아니고요. 예. 그럴 기회가 없었죠. 아, 기회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아. 그러니까 해상 경계선을 걷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오이도 일본하고 중국하고 다오이다오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것도 해상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하게 물려 있어요. 역사적인 요인도 당연히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 간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한국하고 중국하고도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네. 차제에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좋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좀 이상한 것 같다 나가지고 진짜 사람 짜증나게. 예. 근데 아무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일본은 속이 무척이나 쓰린 것 같아요. 그 일본 언론 반응만 보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네, 자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다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대일 압력을 높이고 있으며 한국을 후대해 한일 간 이간을 노린다. NHK입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국과 관계를 강화해 대만과 역사인식 문제를 놓고 보조를 맞추게 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네, 지금 아주 속이 많이 쓰린가 봐. 네. 한중이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